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윤희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면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면접과 관련되어져서 첫 번째 시간으로 1분 자기소개 하는 것에 대해서 세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면접 가면 면접관이랑 맞닥뜨려서 그 면접이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간단한 본인 소개해봐라. 뭐 이런 질문을 제일 먼저 받아요. 근데 이 부분이 1분 동안 자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면접관을 가면 1분 자기소개 하라고 할 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해요. 면접 전에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그냥 준비해왔다고 이미 생각을 해요. 면접관들이. 예, 기본적으로. 준비해 오신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짧게 이제 외워서 딸딸딸 외워서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그건 외운 거고 외우지 않은 걸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매우 난감한 경우인데요. 실제 그렇게 질문을 받은 경우가 많아요. 대기업에서. 예. 그래서 그건 외운 거고 외우지 않은 걸로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다시 질문이 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잘 외운 버전 하나랑 어리버리로 외운 버전. 그러니까 외웠지만 남들은 외우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리버리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런 외우지 않는 것과 같은 그것도 준비를 해야지 갑자기 안 외운 걸 어떻게 떨려서 1분 동안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외우지 않은 듯한 내용이지만 실상은 외운 그런 또 본인 소개 1분짜리를 따로 준비해라. 제가 그렇게 학생들에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가봐야지 아는 거지. 면접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면접관들은 이 사람이 뭔가 자기소개를 간단히 준비해 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의 다 준비해 오십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래서 1분 자기소개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다. 그러면 왜 1분이란 말을 앞에다 붙였느냐? 네. 어떤 의미죠? 네, 짧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짧게. 길게 하지 말아라. 예. 그럼 또 딱 1분에 맞추느냐? 글쎄요. 그 내용은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무모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제가 면접관 나가서 보면 1분 자기소개, 짧게 본인 소개 해주세요. 이랬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면접 전체의 승부를 보려고 달려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굉장히 위험한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면접에서 1분 자기소개 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한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1분이란 짧은 시간 안에 면접의 승부를 보려고 하면 당연히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좀 임팩트가 너무 강한 그런 자기소개를 하려고 든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항상 면접에서 모토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오늘 이제 면접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받아 적으세요 라고까지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 면접의 모토 첫 번째는 나대지 않는다예요. 예. 너무 튀어서, 좋게 튀어서, 저 사람은 꼭 뽑아야겠다. 이러고 만약에 합격이 된다, 더할 나위 없죠. 정말 좋은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나대지 않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튀지 말아라라는 의미예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튀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피곤해합니다. 조직에서. 예, 그냥 무난하게 자기 자리에서 일 잘하는 사람 좋아하지 막 나대고 튀고 막 이런 사람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예. 근데 여러분이 회사 들어가셔서 근무해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도 튀는 거 피곤할 겁니다. 예. 본인 자체도. 예.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우리나라 회사 분위기 자체가 그냥 무던하게 그냥 맡은 일 성과 있게 잘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 좋아하고 회의 때 그냥 뭐 좋은 아이디어 낼 수 있는 사람. 그 정도면 됐지. 너무 나대는 사람 서로가 피곤합니다. 예. 그런데 면접에서 나대면서까지 면접을 보고 붙으려고 한다? 대단히 무모한 일입니다. 면접은 보통만 하고 붙고 오란 말을 제가 해요. 그래서 면접의 모토, 오늘 첫 번째 면접 시간이니까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면접의 모토는 나대지 않는다입니다. 네. 그냥 일 굉장히 잘하고 열심히 하고 사람 무난하고 꾸준하게 생겼네. 그리고 합격하고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은 톡톡 튄다. 뭐 되게 아이디어 좋고 신선하다. 이렇게 평가 잘 안 할 거예요. 예. 이해되셨습니까? 그 짧은 1분에
면접 전체의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리수를 두게 될 수밖에 없고 나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결코 면접 결과에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보통만 하고 붙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면접에서. 네. 그 다음에 1분이라고 그러면 딱 1분을 채우려고 한다? 그렇지 않아요. 50초 내외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하시기 바랍니다. 긴 것이 더 나빠요. 짧은 것보다. 예, 그렇다고 해서 10초, 20초 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한 50초 정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초가 굉장히 짧아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하는 속도로 보면 50초면요, 문장이 거의 10줄 가까이 돼요. 8줄에서 10줄 정도. 그게 짧습니까? 아닙니다. 할 말 다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꽉 1분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50초 내외로 준비하시고, 말도 너무 빨리 하지 마십시오. 왜요? 내 말을 저 사람이 알아듣고 면접관이 알아듣고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그랬지라고 머리에 좀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말을 해버리면 그 사람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면접관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돼요, 내가. 그 면접에 붙을 가능성 별로 없어요. 예. 그것도 무리수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긴장하면 말이 굉장히 빨라진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긴장을 덜 할수록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분 정도 되는 거를 50초 정도 얘기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의 뭐, 8줄, 10줄 가까이 될 것이다. 예, 이제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렸지만, 그 정도면 상당한 분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보다 길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으니까 첫 문장도 얘기해야 되고, 내 소개 문장이죠. 첫 문장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엇 위주로 얘기해야 되냐면, 나를 가장 부각시킬 수 있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직무역량밖에 없죠. 예, 직무역량 사례를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마지막 문장은 뭡니까? 예, 내가 이렇게 돼서 나 열심히 근무하겠다. 뽑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구조가 그래요. 첫 문장, 마지막 문장 빼놓고는 주로 직무역량의 사례, 경험 위주로 말씀하시면 좋아요. 예, 직무역량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트, 다음 장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생각과 감정을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뭐 이렇게 무슨 자기 사례를 얘기하다가 예, 사실 진짜 부자는 아니지만 마음만은 부자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예. 그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나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면접관이 궁금한 건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잘할 수 있으며, 그쵸? 예. 어떤 일을 해봤는지, 그럼 회사에 와서 의자에 앉자마자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제일 궁금해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성은 이미 인적성 검사에서 걸러졌어요. 그리고 인성 면접 질문은 따로 할 거예요. 1분 자기소개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돼요. 다른 질문으로 인성검사에 준하는 인성 면접을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1분 자기소개는 이 사람들이 왜 꼭 나를 뽑아야 되는지, 내가 회사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면접관들이 중요하다고 하면 물어볼 겁니다. 근데 특히 감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예. 생각은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면접관이 물어볼 거예요. 그럼 그때 본인 생각을 얘기하면 되는 거지. 묻지도 않았는데 내 생각과 감정을 막 섞어서 1분 자기소개를 한다? 절대 안 됩니다. 팩트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팩트 위주로 적어라. 사례 위주로 적어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요. 첫 문장에서 과거에 대유법이 유행했었어요. 보시죠. 자, 옷들 같은 지원자 박윤희입니다. 과거에 한때 유행을 했었죠. 요즘에 이렇게 안 합니다. 예. 그냥 땡땡땡 직무에 지원한 지원자 박윤희입니다. 이렇게 하던가 땡땡땡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 준비된 인재 박윤희입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첫 문장에 모든 걸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특히 대유법 같은 거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첫 문장에서 엄청난 임팩트를 주자.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직무 역량이에요. 예. 준비된 인재, 땡땡땡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된 인재 박윤희입니다. 딱 그리고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직무 역량으로 설명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네. 그래서 대유법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희 학생들 중에서 사발면 같은 지원자 누구누구입니다. 막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제가 왜 사발면이라고 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물이나 뭐 이런 거에 본인을 빗대어 설명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유법 쓰지 마십시오. 네, 요즘에 안 씁니다. 네. 자, 네 번째입니다.
직무 역량 사례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 중에서도 직무 역량 그러면 지식, 기술, 태도지 않습니까? 태도 역량도 하나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예. 제가 태도 역량 짧게 얘기하라고 여기 써놨죠. 직무 관련 태도 역량도 간단히 소개한다. 그리고 직무 경험도 얘기를 하는데 비중이 어떻겠습니까? 분량이? 그렇죠. 직무 경험을 훨씬 더 많이 소개하고 직무 관련 태도 역량은 조금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영업직에 제가 지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직무 경험이 많아요. 학교에서 그 백화점 판매 아르바이트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매출을 얼마 올려가지고 보너스도 받았어요. 판매 아르바이트지만 매출을 많이 올리면 그렇게 줍니다. 보너스도. 백화점 같은 데서는. 백화점 무슨 시즌에, 세일 시즌에 내가 그 땡땡땡 판매직 경험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팔아서 굉장히 많이 팔아가지고 내가 뭐 금액 얼마를 팔았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뭐 인센티브를 받았다. 그리고 학교에서 뭐 축제 때 뭐뭐뭐 판매 활동을 해서 뭘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직무 관련 경험일 수 있겠죠. 그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역량 같은 경우에 태도 역량 같은 경우 영업직 같은 경우는요. 뭐 적극성, 열정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또 태도 역량도 소개하는 거죠. 예. 동아리에서 내가 무슨 동아리에서 어떤 행사를 뭐 개최했는데 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펀딩이죠. 예, 이걸 지원을 받아와야 되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동아리 그 취업한 선배들 방문해서 취지 설명하고 그리고 펀딩을 받아서 얼마 정도 그 펀딩을 받아가지고 뭐 동아리 행사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그럼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태도 역량도 같이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한 3개 정도 사례는 거죠. 백화점 아르바이트 사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학교에 뭐 축제 때 뭐 판매 사례, 그리고 동아리에서 펀딩 받은 사례. 이런 식으로 딱 하면 제가 볼 땐 직무 역량, 영업직 직무 역량으로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태도 역량은 분량을 적게 쓰시고요. 1개 정도만, 태도 역량 1개 정도만, 뭐 적극성, 열정 같이 소개해도 되지만 사례는 하나만 간단히 쓰시고요. 직무 경험은 가급적 네, 한 2개 정도 중요한 거 설명하시면 되고 저는 2개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나열하시면 돼요. A, B, C, D 이렇게. 그쵸? 만약에 내가 자동차 관련해서 뭐 어떤 기술 분야에 대한 뭐 지식이 충분하다. 그럼 뭐 어디서 인턴십도 했고 인턴십 하는 동안 어떤 부서에서 뭘 해봤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공모전에 나가서 뭘 이렇게 수상을 했다. 이렇게도 하고 근데 또 있어요. 그거 말고 사례가. 그럼 어때요? 그거 말고 뭐 무슨 관련 교육도 이수했고 뭐뭐도 이수했고 이런 식으로 그냥 나열하는 식으로도 말을 해주는 게 좋아요. 말 안 하는 것보다는. 네. 그렇죠? 사례 짧게 2개 소개하고 그 다음에 직무 그 지식과 기술 분야에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 경험이라든가 교육 이수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컴마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태도 역량 하나도 얘기하시면 좋겠죠. 되게 꼼꼼하다 내가. 그래서 뭐 프로젝트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잘해서 어떻다. 이렇게 태도 역량을 하나 정도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직무 경험 소개하시고 태도 역량도 하나 정도. 근데 분량이 작아야 된다고 했어요. 태도 역량은 길지 않게 소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1분 자기소개 모두예요. 사실 첫 줄 뭐 이름 얘기하고 마지막 줄 뭐 앞으로에 어떻게 하겠다 각오 정도 얘기하고 그러면 2줄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어때요? 한 8줄, 7줄은 직무 경험 소개와 태도 역량 소개하는데 다 할애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기업은 이걸 보고 여러분을 뽑아요. 다른 걸 보고 뽑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인성검사나 이런 것들은 이미 통과해갖고 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인성면접 제가 다른 영상 올리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몇 가지 또 인성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거만 몇 가지 물어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뭐 인성이나 이런 것들을 1분 자기소개에 다 담아낼 필요 절대 없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럼 입사 후 포부를 간단히 소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직무 경험과 다양한 직무 경험과 그 다음에 또 뭐 적극성과 열정을 발휘한 경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땡땡 직무에 뭐 맞는 신입사원에 입사하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회사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렇게까지 정리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소개서 쓰는 거랑 거의 똑같이. 예. 그것도 뭐 한 줄 정도, 한 줄 반 정도면 충분하죠. 예. 가급적 길지 않게. 예. 이렇게 준비된 뭐 이런 부분에 준비된 인재라서 맡은 일에 뭐 굉장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신입사원이 될 거라고 확실합니다. 이렇게만 딱 하든지 길지 않게 2줄 안 되게 1줄 정도만 되게 그렇게 하시면 1분 자기소개 이제 프레임이 전부 다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문장
예. 굉장히 짧죠? 한 줄도 다 안 가요. 반 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 쓰고, 몸통이 제일 중요한데, 그 몸통은 뭘 쓰라고 말씀드렸냐면, 직무 경험 소개하시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써야 되는지 지금 가로 열고 제가 다 나열해 드렸었어요. 그거 쓰시고, 그 다음에 태도 역량도 하나 정도, 사례를 간단히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50초 정도 생각하신다면, 거의 한 8줄, 10줄 가까이 될 거예요. 예. 그러면 말하는 템포나 뭐 좀 외우셔가지고 말하는 템포나 이런 걸 조절해 가시면서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셔서 머릿속에 가급적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 내가 외워가지고 이제 하는데 긴장하니까 어떻습니까? 말이 이렇게 꼬이잖아요. 그러면 자꾸 그러세요. 그 말씀하시다가 제가 자 1분 자기소개, 간단히 자기소개, 본인 소개 부탁드려요. 그랬는데 땡땡땡 지원자 박윤희입니다. 저는 무슨 회사에서 무슨 인턴십을 이렇게 얘기하다가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해요. 예. 그러다가 또 좀 하다가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면 큰일입니다.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센스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말이 꼬여서 잘 안 됐어요. 그러면 그 틀린 부분부터 그냥 이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죄송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몇 번을 처음으로 돌아가요. 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면접관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말이 꼬였어요. 그러면 꼬인 그 자리부터 연결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긴장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예. 긴장을 안 해야 면접을 잘 보고 온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그거예요. 긴장하니까 자꾸 말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조금 하다가 틀렸어요. 꼬였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꼬였으면 거기서부터 그냥 다시 하시기입니다. 한 번 정도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괜찮지만 2번부터는 어때요? 면접관 인상이 확 변합니다. 예, 짜증 올라와요. 예. 왜? 본인은 나 혼자 면접을 오늘 보지만, 나 면접 보지만 면접관은 아침부터 그냥 저녁 때까지 계속 와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별로 다르지도 않은 얘기를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면접관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예, 짜증나죠. 면접관을 짜증나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틀리면 그냥 한 번 정도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2번, 3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틀렸으면 거기서부터 그냥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좀 요령 있고 센스가 있어야죠. 일머리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면접에서 1분 자기소개, 짧은 자기소개하는 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면접 관련해서 2번째 시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